놀란 웰스 사건에서 주 공식 부검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과 최근 체포 소식, 새 영상 공개 가능성 등 새로운 전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이 전하는 사이트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고 우리는 놀란 웰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7월 4일 주말에 미시시피의 혼 아일랜드에서 보트 여행 중 실종된 후 이틀 만에 시신이 해안에 떠밀려온 18세 대학 미식축구 선수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곳은 걸프 해안에서 10마일 떨어진 장벽섬입니다. 잠시 후 저는 법의학 사망조사반 조셉 스캇 모건을 모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공식 주부검가 완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배심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보도된 발표가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부검이 완료되었다는 저는 그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을 보면 모든 정황상 이것은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뭔가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놀란 웰스의 명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조셉과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수사의 정통한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 WLBT의 보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혹시 온라인상에 가짜 독성 검사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WAPT-16에 따르면 미시시피 공공안전국장 션 틴달이 온라인상에 가짜 독성 검사 보고서가 돌고 있다고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인용하자면 여러 매체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놀란 웰슨 검사 보고서는 허위입니다. 놀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란 본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론과 잘못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다룰 것으로 보이는 소위 괴롭힘 의혹까지. 여기서 몇 가지 추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신 분들은 모든 것이 놀란의 행방과 당시 행적임을 아실 겁니다. 그가 친구들을 떠나 젊은 여성과 얘기하려고 혼 아일랜드에 남아 결국 본토로 못 돌아온 건가요? 이제 보안관 사무실이 그 주말에 찍힌 편집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긴급 호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놀란이 한때 탔던 배죠. 공개된 영상에서는 놀란이 특정 시점에 배에 없던데 이는 그가 잠시 혼 아일랜드에 있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급 호출의 이상한 오디오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일부 사람들은 배경에서 놀란이 공경에 처했거나 죽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 전문가와 대화했는데 그는 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본 오디오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디오를 전사기에 돌렸지만 사람들이 배경에서 들린다고 주장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놀란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면 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왜 누군가가 배에서 그 순간에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겠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놀란이 곤경에 있었는데 만약 수상한 일이 없었고 그가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왜 그 사실을 상황실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제 말은 이런 점들이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는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보도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실제 수사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공개된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놀란이 곤경에 처해 있거나 물에 빠지는 걸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스타그램에 한 사용자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맥데디 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전에 입수되어 공개된 영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전 11시 17분에 이 영상을 찍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TMZ는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이 영상이 오후 2시 23분 촬영됐다고 주장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현재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놀란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이전에 공개된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의 영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바지는 놀란이 그날 찍힌 사진에서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상은 더 선명한 화질로 보입니다. TMZ는 영상에 등장하는 어른들이 이전 영상에 나온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놀란 웰스의 시신이 그 섬으로 떠밀려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모습인가요? 이제 또 다른 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바로 협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최소 2명이 놀란 웰스 사건과 관련된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Cincinnati Enquirer에 따르면 미셸 프랜신 에드워즈는 폭탄과 관련하여 2개의 주 정부기관에 30통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들은 놀란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크라멘토 B에 따르면 조셉 알프레도 바스케즈 디마르크는 판사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물 관련 협박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의 친구로 보이는 그 판사의 의붓아들인 워런 허슨이 그날 논란과 함께 보트에 있었으며 현재 최소 한 건의 연방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된 메시지들은 매우 소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내로 당신네 사무실로 소포가 갈 겁니다. 보면 그대로 날아갈 겁니다. LOL. 남자애들도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피, 정말 많은 피가 온통 퍼져 있었고 닦아내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보트에서는 더더욱요. 하지만 당신 건 금방 끝날 거예요. 약속합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아냈어요. FBI조차도 이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놀란 가족이 자신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자신들도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힌 직후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주장일 뿐이며 동기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는지 어느 한쪽이든 그렇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정부 부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논란의 가족이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 불확정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죠? 논란의 시신에서 남아있던 부분만 보고되었고 논란의 목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검시관이 목과 목 부위를 추가 검사 위에 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정부 부검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잭슨빌 주립대학교 법의학 사망조사관이자 바디백스 팟캐스트 진행자인 조셉 스콧 모건을 모시고 싶습니다. 조셉, 항상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내용물이 없으니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완료한 시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 시사한다고 보세요? 완료했다는 건 정말 완료란 의미죠? 이 경우 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시, 독성 검사 결과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그들은 조직 검사 결과, 즉 현미경 보고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검 보고서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4가지 주요 요소가 있어. 우리가 부검실에서 직접 하는 유관 검사, 그렇지? 우리가 모든 걸 살펴보는 곳이지. 장기들도 검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화학적 검사, 즉 독성학 검사가 있어. 이건 아주 광범위한 보고서가 될 거야. 우리는 그걸 표준 패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상식선의 약물이라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 물론 아주 특이한 건 말고 상식선에서 남용되는 약물들 말이야. 타박약도 포함돼. 심지어 아스피린도 검사해. 살리실산염도 거기에 나올 거야.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지? 그건 우리가 꼭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더해서 3번째는 조직 검사 보고서야. 실제로 폐 같은 샘플을 채취하는 거지. 그래, 폐나 그 외에 채취한 다른 조직 샘플들도 현미경 슬라이드에 올려서 검사하지. 의사가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이게 결론이야. 사망 진단서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내 생각엔 최소한 사망의 종류가 5가지 중 하나로 적힐 거야. 모두가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적힐 거야.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최초의 신체 부검은 7월 7일에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자체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직검사, 히스토로지,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이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완료됐다면 그러니까 제 주된 질문은 그게 당신에게 사인과 사망 경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냐는 겁니다. 독립부검에서처럼 미확정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들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 시점에서 미확정으로 남는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과학적 평가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이제 8월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신경병리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신경병리 학자를 데려와서 신경계의 신경 조직을 살펴보는 거죠. 복성학 자문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시점에서는 이걸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패널 검사를 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있는 걸 믿는다면 맞죠? 그리고 선수를 치고 싶진 않지만 알다시피 주말 동안 ABC에서 보도한 걸로 아는데 그게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완료됐다면 다음 단계가 대배심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건가요? 그 안에서? 아니요, 이건 보이는 그대로이며 전체 수사 파일 일부입니다. 보안관 사무실이 조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을 대배심에 제출하기 위해 지방검사에게 넘길 준비가 안 됐다면 말이죠. 그리고 설령 제출된다고 해도 형사기소가 권고될지 여부도 이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 온 나라가 지켜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잠시 가정해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익사사고나 누군가 범죄를 의심한다고 해봅시다. 소문도 많고 추측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보고서 작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요. 당신은 대중의 여론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에요.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맡을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죠. 기준과 원칙은 지키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제 당신 차례인데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만약 그게 저였다면, 그리고 이 일이 제가 몸담은 분야라면 이 보고서는 수사 정보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법의 병리학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검토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수석 법의관들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들어오세요. 보고서와 제 소견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닥터 A, 닥터 B, 닥터 C, 닥터 D.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의 지식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실제로 보고서에 서명하는 부검의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실제로 부검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석 법의관이 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이 보고서는 주 법의관 사무실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시시피는 검시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누가 관문 역할을 할까요? 바로 그 카운티 검시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논의에 관여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그들은 알다시피 검시관 본인이 이건에 서명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제 생각에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 카운티는 잭슨 카운티로 기억합니다. 잭슨 카운티 검시관 브루스 린입니다. 네, 그래서 그도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 법의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출된 검시관도 이 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죠. 맞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의학적, 법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이 젊은이의 시신을 본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서 데려왔을 때 검시관이나 부관 중 한 명이 현장에 있었을 것이며 시신은 주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알다시피 그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해요, 제시. 그래서 브루스 린드는 처음에 CNN에 신체적 부상의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예비조사에서요. 국립부검에서도 겉보기에는 어떤 열상이나 상처 또는 깊은 조직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절개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들이 언급한 머리의 붉은 변색 외에는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범죄의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검시관이 육안으로 못 본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부에서 시신을 보는 것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병리학자가 논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을 보았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 검시관 사무실에서요. 즉, 내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외부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또 있어. 그게 바로 부패의 정도야. 왜냐하면 두 번째 검시관이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내가 혼란스럽다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지만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 의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꼭 이 말을 해야겠어. 그분은 매우 존경받는 분이야. 이 사람은 전직 수석 검시관이었어. 미첼 알겠습니다. 박사요? 네, 미첼 박사님은 매우 존경받고 평가가 높으신 분이죠. 그분은 이 뒤쪽 부위에 대해 다층 해부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해부한 방식으로는 이전에 해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부들도 있었지만 예의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학적,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구금 중에 사망한 사람이나 경찰서 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다루는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부검은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부패 정도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제시, 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 섬에서, 그러니까 논란의 유해가 발견된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DC로 유해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두 번째 검사가 이뤄진 워싱턴 DC 지역까지요? 저는 유해의 부패가 그 정도까지 진행된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그리고 물론 그런 변화가 있으면 결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논란이 구타당했거나 중독되었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익사였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밀어넣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그래요. 있을까요? 그건 또는 가장 누군가의 중요한 것 중 머리를 하나예요. 물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치죠. 그냥 추측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제 말은 그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말해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걸 꺼내줘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하면 우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저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독성 내성에 가정하면 대해 잘 네, 몰라요. 그건 큰 가정이에요. 지금 독성검사 결과가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혹시 체내에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법의학 사망조사관으로서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이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의 판단력이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저해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 생각으로 돌아가서 만약 예를 들어 누군가의 죽음을 초래하기 위해 물이 특정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 말을 최대한 변호사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실제로 무기처럼 사용된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시신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의 대부분은 검시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경찰 쪽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뭘 발견했는지,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죠. 진술의 불일치점을 찾거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안관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인터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도 모르죠. 분명히 그 인터뷰들은 꽤 길고 또 치열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섬의 모든 사람을 찾았다면 저는 보트 영상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 그 보트들의 등록번호가 있고 그 등록이 미시시피주나 엘라베마주 혹은 다른 어디에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검시관 보고서에는 사건 판단을 위해 보안관 수사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도 나올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다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의관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믿기 어렵겠지만 검시관 보고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건 마치 당신이 문서 맨 위에 있는 헤더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 카운티 검시관의 공식 문서 양식과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또한 경찰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는 질문의 방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 잠재적인 주변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이 그 부분은 얼마나 포함시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실 관계자들, 이 부검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력을 현장에 보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스트리밍 서비스나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박사님, 이게 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 독립부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목의 일부, 아마도 목 부위도 포함해서 제거되었거나 남아있었다고 말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게 주 검시관이 추가적인 검사를 했다는 의미라고 추정해왔습니다. 그 검사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검사가 어떤 단서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뭘 보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혀에서부터 기관이 실제로 폐로 갈라지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체 구조가 모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부터 시작해서 부검 시 단순히 입을 열었을 때는 볼 수 없는 혀에 있는 외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혀를 깨문 자국이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타박상도 찾아봐야 합니다. 부검에서 그들이 했을 일 중 하나는 알다시피 당신이 익사가 무기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사를 무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모두가 자신의 혀끝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어보면 그 부위를 설소대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입을 막아서 질식시키려고 할 때 그 작은 조직 조각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검사됐을 겁니다. 연결 조직은 연구개 안쪽에서 목구멍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설골을 볼 거죠? 그는 보고서에서 설골을 확인 못했다고 했고 설골도 그 구조물들과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의 뼈 구조를 찾으려 할 겁니다.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연골 구조들도 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두와 후두, 그리고 기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들입니다. 혈관들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경동맥, 경정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띠 근육이라고 부르는 근육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해부를 했을 겁니다. 그 해부를 통해 이 부위에 출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를 보존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만약 어떤 부분을 보존한다면 이런 구조물들을 모두 보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들이 우리가 처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호흡의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미시시피에서도 폐를 보존했는지 아니면 해부한 뒤에 다시 봉투에 넣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가 실제로 자신이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제시, 혹시 이걸 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의사가 자신의 조직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그의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그는 실제로 자신의 조직을 조직학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성학 검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예시입니다. 조직학입니다. 조직입니다. 조직학입니다. 네, 왜냐면 이 시점에는 저는 그럴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어떤 종류의 혈액 채취나 눈에서 유리체 채취 같은 것도요. 음즙, 소변, 어떤 그가 유해를 받을 때쯤이면 정말 흥미롭네요.
보내드리기 전에 네. 독립부검에서 언급된 머리 뒤쪽의 붉은 변색에 대해 이 부분이 검시관의 보고서에도 언급될 예정인가요? 만약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붉은 변색이 처음에 노런의 시신에서는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두 번째 검사에서 정말 무엇이 훌륭하군요.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기록한 부패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의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그가 사각형처럼 음영을 넣은 이 국소 부위들. 저는 그게 제 관점에서는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거기에 없었다면 미시시피 검시관이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가요? 이게 완전히 부패로 인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요? 미시시피주 검시관 사무실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일찍 이걸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패의 정도도 유해가 DC로 옮겨졌을 때와는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의 시신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런 흔적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두 번째 부검은 알다시피 방부 처리가 된 시신을 부검할 때는 그게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건 두 번째 부검이나 시신을 다시 파낼 때도 반드시 기록되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그래, 너에게 해보자. 물어볼 수도 나 없고 완전히 준비됐어. 우리가 언제 결과를 받을지도 몰라. 수사나 대배심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래, 네가 끝까지 정확히 잘 그래. 챙길 거라는 건 알아. 그렇지? 그래, 맞아.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습니다. 조셉 스캇 모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요.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 주세요. N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금 동부 기준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